중부 유럽의 숨은 보석, 폴란드. 지난 시간엔 근세 도시의 화려함을 간직한 수도 바르샤바를 둘러봤습니다. 경쾌한 전통춤 마주르카와 식민지 시절 망국의 슬픔을 달래준 쇼팽의 마주르카를 만났고, 아름다운 타이티 호수에서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죠. 폴란드에서의 세 번째 여정, 오늘은 남부의 천년고도 크라쿠프로 향합니다. 중세 왕실의 금고였던 비엘리츠카 소금광산과 짜요, 짜. 유대인 학살의 처참한 현장까지 생생한 역사의 장면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을 아우르는 중부 유럽의 심장, 폴란드. 오늘의 여정은 폴란드 남서부 산악지대에 있는 쿠도바 즈두루이에서 시작합니다. 체코와의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쿠도바 즈두루이는 인구 약 10,000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체스판이 보이네요. 바닥에 커다란 판을 그리고 체스를 두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저도 체스를 좋아해서 할아버지께 한 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야, pierwszy? dobrze. 첫 수는 가볍게 시작. 탐색전을 펼치며 상대의 전력을 가늠해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용감하게. 국제 경기가 벌어졌다며 시선 집중. 기선을 잡았다 싶었는데 아, 드디어. 할아버지. 당연히 드시겠죠? 할아버지의 연이은 득점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흥미진진한 국제 경기의 결과는 할아버지들 미안합니다. 유시. 프로셰. 지금까지 말이죠. 안타깝지만 네, 졌어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정감이 느껴지고 좋네요. No, z początku myślałem, że mam do czynienia z zawodowcem, jakimś dobrym graczem, no ale ten pan okazał się takim samym graczem jak ja. Mnie trochę szczęście dopisało, wobec tego wygrałem. 광장 끝에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하고 평범한 시골 성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벽면에 새겨진 해골 부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당의 정체가 궁금해졌는데요. Na miejscowość, najstarsza dzielnica Kudowy, dzisiaj to już jest część Kudowy, czyli Kudowa Czermna. Po lewej Kostnice to jest w języku czeskim, Beinhaus w języku niemieckim. Z uwagi na to, że tu zawsze były trzy narody, czeski, niemiecki i polski. 1776년 체코의 한 신부가 세웠다는 해골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천장과 벽이 모두 유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인데요.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성당에는 무려 22,000여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2,000여 명의 유골이 성당 내부를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성당을 만든 걸까요?
To są ofiary wojen wieku XVII, XVIII, czyli tej wojny 30-letniej, to lata 1618-1648. W wieku XVIII wybucha tutaj pierwsza wojna śląska, to rok 1740, druga wojna śląska i trzecia wojna to wojna siedmioletnia, która kończy się w 1763. I te choroby powodowały, że nawet niekiedy miasta całe wymierały. Tak było w przypadku epidemii cholery z 1680 roku. 무덤을 만들 여유조차 없어서 수많은 시신이 산과 들에 방치됐는데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신부가 8년간 2만여 구의 시신을 수습해 이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뼈들이 다시 부활해 날 때 살아난다라는 걸 그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꾸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만 다시 부활의 희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럽인들에겐 비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덤도 갖지 못한 주검들은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비로소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죽어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성당을 만든 신부의 숭고한 인간의 앞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쿠도바 스드루이를 떠나 향한 곳은 폴란드의 옛 수도이자 남부의 중심 도시인 크라쿠프입니다. 크라쿠프로 들어가는 길목엔 고풍스러운 성벽에 둘러싸인 코시치우시코 언덕이 있습니다. 34m 높이의 이 언덕은 폴란드의 독립전쟁 영웅 코시치우시코의 업적을 기리고자 만든 인공 언덕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거대한 성벽을 지나야 하는데요. 200년 전에 폴란드는 왼쪽은 독일에게 점령당했고 오른쪽은 러시아, 아래쪽은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곳 크라쿠프 지역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200년 전에 이렇게 지은 성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무려 123년 동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폴란드 독립에 평생을 바친 타데우시 코시치우시코 장군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1823년에 만든 언덕인데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언덕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독립 장군이었던 코시치우시코 장군을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폴란드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나라에 잃은 그러한 슬픔을 이제 이러한 희망의 언덕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 장비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이 높은 언덕을 만들었다니 폴란드인들의 독립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정상에 왔어요. 정상에 오르니 크라쿠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 바벨성은 천년고도 크라쿠프의 상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가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과는 달리 크라쿠프는 전쟁의 포화를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바벨성도 중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바벨성을 포함해서 크라쿠프 도시 전체가 전부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쿠프가 독일의 군사기지도 있었고 총독부도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폴란드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왕의 대관식은 바벨성에서 계속해서 거행됐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바벨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스러운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슬라브인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바벨성의 대성당은 그가 크라쿠프 대주교 시절 미사를 집전한 곳입니다. 대성당은 미사뿐 아니라 대관식과 장례식 등 왕실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된 곳인데요. 지하에는 역대 폴란드 왕들과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무덤이 조성돼 있습니다. 크라쿠프로 들어오는 길에 들렸던 언덕의 주인공 코시치우시코 장군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안치돼 있어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123년 동안 주변 세 나라에서 찢어졌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직후 폴란드를 독립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유제프 피우스스키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폴란드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영웅으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장군인데, 크라쿠프는 1596년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약 600여 년 동안 폴란드의 수도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세시대의 광장. 크라쿠프 중앙광장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시청 건물도 있고 가운데에 시장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전형적인 시장과 시청과 성당,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렇게 넓은 광장이란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